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의 길목 제2강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는 이천 박사가 쓴 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의 길목의 이 내용을 소상히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최소화한 방식으로 이 말씀을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이 챕터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에서 챕터가 총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은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운동 확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2절은 2절은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현과 그 결합, 그리고 3절은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개정 추진, 4절은 문재인 정권의 지방분권 준비 과정, 5절은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 변혁 가능성, 이렇게 5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2장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1절의 제목은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 운동 확산 과정입니다. 그래서 좌파 세력이 지방의 풀뿌리 운동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꼭지 3가지죠. 1980년대 말 대학가 좌파운동권의 사회 진출 본격화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90년대 이후 전후 공산권 붕괴 후 재변의 사회 문화 진지 장악을 통해 체제 변혁하려는 먼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셋째로는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생태계는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만들어서 준비되어 온 것이다. 이것이 이제 2장 1절의 핵심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민자치기본법은 핵심 목적에 대해서 마을민주주의, 풀뿌리 자치활동, 주민자치의 실현 등으로 포장하고 있다. 참 아름다운 용어입니다. 마을민주주의, 풀뿌리 자치활동, 주민자치 실현, 뷰티풀 레터죠. 아주 아름다운 용어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에는 오래전부터 좌파 성향의 세력이 실험하고 확산해왔던 마을공동체 등을 모델로 한 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회를 제정하려는 것은 결코 돌발적 시도가 아니었다. 오랜 준비 과정을 거친 것이다. 좌파운동권은 오래전부터 지방 풀뿌리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작업을 지방 말단 단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 왔던 것이다. 이제는 그 부분적 작업들이 무르익어 이것들을 결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를 합체하는 작업이 바로 주민자치기본법이며 주민자치회 구성이다. 그러면 우선 지방 말단에서 확산되어 왔던 좌파 성향 세력들의 생태계 구축 작업 과정을 계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1980년대 대학가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주사파, NL파, 내셔널 리버레이션 파죠. 마르크스 레닌파, PD파 등 좌파 운동권은 1980년대 말부터 대학가를 떠나 노동계,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종교계, 좌파 시민단체 등 사회 곳곳으로 진출했다. 1990년 전후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정치운동보다는 네오막시즘 노선에 따라 긴 여행을 염두에 두고 저변 사회 문화운동에 주력했던 것이다. 정교조, 전농, 민변, 민노총 등 분야별 지치도 구성하고 분야별 연대 활동이나 사회 저변을 우군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단위 활동, 문화운동 등으로 범위를 넓혀갔다. 이게 이제 진지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이론, 이것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의 제목은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좋은 말인데,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말이죠.
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용어죠. 좌파 세력, 사회주의 지향적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가지고 여기는 꼭지가 두 꼭지입니다. 핵심 두 가지인데 첫째 핵심적인 키워드는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를 대체하는 사회주의 지향적 마을 공동체 실험, 가로 생활 공동체 진행입니다. 즉 사회주의 지향적 마을 공동체 운영하는 것이죠. 공동육아, 공동교육,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소비 등.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마포구 성산 마을에서 서울로, 전국으로 확산. 성산 마을은 이거 한번 좀 설명드린다면 1994년 성산 일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육아를 시작으로 교육, 주거, 경제, 문화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서 협동조합 결성 등 공동체촌을 형성한 것이 성산 마을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994년 마포 성산 마을의 일부 부모들이 공동육아를 위해 어린이집 제1호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여기에서 공동체 마을 운영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러한 육아 공동체의 성공적 운영은 점차 범위를 넓혀 갔는데 공동교육, 공동소비, 공동생산, 공동문화 행사, 연극 등 마을 행사 등으로 확장되어 갔다. 이러한 성산 마을은 점차 업종도 늘어나고 지역 범위도 더욱 넓어져 갔다. 각종 좌파 성향 단체들도 여기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하여 마포 성산 마을은 사회주의 성향의 공동체 마을의 선두주자이자 모델이 된 것이다.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은 성산 마을에서부터 서울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간 것이다. 이러한 마을 공동체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결정적 계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장이었다. 그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것이다. 그는 2012년부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성산 마을 활동가 등을 지원센터에 앉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로써 마을 공동체 사업은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서울시의 영향을 받은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따봉마을 등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모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주도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 광범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의 대부분의 마을들이 이러한 공동체 사업 대상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마을 공동체 사업들은 지역에 따라 좌파 성향의 노선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주 4번이 있습니다. 주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4번 한번 볼까요? 마을 공동체 주 4번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2기 마을 기본 계획 2018년부터 2020년의 비전은 마을과 자치, 시민이 만드는 서울로 마을 공동체의 성장과 생활자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 운영을 경험하고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생활 속 주민 자치를 이루어 아래로부터 실현되는 분권과 협치가 형성되는 발걸음으로 더욱 확장됩니다. 그리 되기 위해서 더욱 시민의 작은 목소리가 주인이 되며 일상생활에서 젠더 감수성과 인권,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마을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표 닫고 라고 했습니다. 뭐 좋은 말 다 써 있습니다. 이거 젠더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 뒤에 또 봅시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마을 공동체 조직은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배후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은 이명박 정부 임기 말기인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크게 활성화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협동조합법이 통과되자 환호하면서 최초로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시는 1년 만에 1000여 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10년 안에 8,0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할 정도였다. 서울시는 아이쿱 생협 등 성공한 대형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새로 태어난 작은 협동조합들에게 자문을 하도록 해 성장을 촉진했다. 서울시는 경영 노하우와 함께 병아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듯 서울시를 시발로 한 협동조합 설치운동은 성과를 거두어 1년 만에 서울시에서 1,000여 개를 비롯 전국에서 3,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협동조합 설치운동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었는데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따라서 2014년 5월 15일자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좌파 인사가 다운표 100년이 지난 후 역사학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공으로 두고두고 후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일은 바로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이다. 다운표 닫고 라고 말할 정도로 호평했다. 이는 좌파 세력들이 이 법의 시행을 얼마나 갈망했고 이 법의 통과에 환호했는지 알만하다. 박원순 시장은 이러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마을 활동가 3,000여 명을 교육하고 어마어마하죠. 실전 경험을 하게 하는 등 전문 인력을 대량 양산했다. 이런 마을 활동가 양성과 마을 공동체 확산 노력은 전국 곳곳 지방자치단체들로 퍼져나갔다. 특히 좌파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읍, 면, 동별로 마을 활동가 양성 활동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써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역량을 빠른 속도로 강화해 온 것이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좌파 세력 지방으로 확산입니다. 2000년대 이후 점차 확산된 귀촌, 귀농운동, 새로운 형태의 농활인가, 강원도 등 농촌으로 귀촌 영향력과 주도권 확보, 동네 농산물들 좌파 성향 유통망들 통해 판매해 우호적 여론 확보. 좌파 성향 인사를 중심으로 2000년대 들어 도시를 떠나 강원도 등 지방으로 옮겨가는 귀촌 귀농 운동이 점차 일어났다. 도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유기농 등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유기농 유통업체, 아이쿱 생협, 한살림 등들이 활성화되면서 유기농 농업과 축산업을 하는 귀촌, 귀농 인구가 더욱 늘어났다. 강원도 등 지방으로 들어간 귀촌, 귀농 인력은 이장직 등을 장악하여 마을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은 마을의 농산물을 좌파 성향 유통망들을 통해 판매해주는 등 적극적 역할을 했고 지방 여론도 점차 좋아졌다. 이로써 점차 강원도 충청도는 물론 경상도 등 보수적 농촌까지도 서서히 그들에게 우호적 성향과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좌파 성향 교육 공동체, 경제 공동체 확산이다. 혁신학교, 지방학교, 대안학교 등 좌파 성향 교육 공동체 방식 확산, 다양한 경제 공동체 설립, 생활협동조합, 아이쿱 생협, 한살림, 두레 생협 등 대형 생협의 전국 조직화. 둘째, 생협은 좌파 성향의 상생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좌파 성향 농민들의 농산물을 매수, 좌파 성향 구매자, 학교 급식 노조, 지역활동가 등의 도움으로 판매고 상승하고 좌파 성향 직원 채용, 경력 사원 후 공직 등 다른 기관으로 진출, 신설 좌파 성향 협동조합의 경영 노하우 전수, 기타 서비스, 의료, 유통, 수공업 등 다양한 협동조합 양산. 좌파 성향의 교육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확산 문제를 검토해 보자. 첫째,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설치된 다양한 좌파 성향의 교육 공동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주도해 설치한 혁신학교는 물론 각지의 다양한 대안학교들도 지역별로 좌파 성향을 확산하고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러한 학교에 소속
교사와 학생 모두 주민자치회의 주민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설치 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라는 경제공동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좌파 성향의 대형 생활협동조합, 약칭 생협으로 거론된 것에는 한살림, 아이쿱 생협, 두레연합, 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 생협 등이 있다. 이는 유기농 농산물 유통을 중심으로 한 소비형 생활협동조합인데 각 지역별 전국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존재하는 소규모의 각종 유통협동조합, 각종 생산형 협동조합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협동조합은 기업 경쟁력이 나빠질수록 양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협동조합은 독자 창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이지만 좌파 세력이 협동조합을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서 그들의 전유물처럼 되고 말았다. 좌파 성향 세력은 다양한 협동조합 등을 통해 공동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서로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공동구매, 공동소비하고 서로 간 취업이나 각종 정보 기술을 공유하거나 상호 지원하기도 한다. 좌파 성향의 그룹은 동지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 공동체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회가 결성될 경우 지역별로 구축된 좌파 성향의 경제 공동체 네트워크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읍, 면,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의 각종 상품 등 구매 조달할 경우 서로 구매, 판매 주기 등 상생 네트워크로 엮어져 정실과 부패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자, 3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 개정 추진. 이거 좀 중요하죠.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19명, 18명의 무소속 1명하고 18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러한 그 성향이 뭔가 주민자치기본법을 만들어 난 더불어민주당의 성향이 사회주의 성향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상당히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다 하는 점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 개정 추진한 과정을 한번 볼까요? 주민자치기본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2월 과거입니다. 제출한 헌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 보면 현 정권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지방분권 개념은 현 주민자치기본법이란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던 점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사회주의 성향의 내용으로 의심되는 점들이 여기저기에 들어있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상당한 타격이 되고 체제 변혁이 일어난다고 할 만큼 위험성이 지적됐다. 당시 헌법을 개정하기 좋은 분위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80%를 넘었고 야당마저 헌법 개정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안 내용의 문제점이 여론화되고 그 심각성을 깨달은 반대 국민 여론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어나면서 겨우 무산되었던 것이다. 비록 무산은 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안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려는 체제 변혁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담겨있다. 이거 좀 중요한 건데. 문재인 정권의 지방분권제 강조, 그 의미는 뭘까? 두 꼭지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째로는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안 1조 제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안 제123조 1항 따옴표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따옴표 닫고 이 끔찍한 이야기죠. 자,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안을 보면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이 잘 녹아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안을 보면서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조항이 들어있다는 점이었다. 저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박사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상한 일이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핵심적 가치를 담은 상징적 조항인데 여기에 어떻게 지방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일까? 지방제도라는 것은 중요도에서 한참 밀리는데 기본권 조항, 중앙정부기구, 대통령, 정부부처, 감사원 등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 등이 기술된 후 가장 뒤쪽에 넣어야 할 상황인데 참 이상하다. 아마도 지방분권 문제를 체제 변혁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쓸 모양이구나. 다운표 닫고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보면서 그때 했던 추측이 타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분권을 체제 변혁의 수단으로 쓸 것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그것도 대통령 취임 2017년 5월 10일 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의 말이다. 그는 2017년 6월 14일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말하기를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룰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주 5를 한번 볼까요? 주 5. 주 5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연방 국가가 있지만 그 나라가 연방체제를 취한 것은 단일 정부로의 통합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통합 형식으로 연방체제를 취한 것이고 연방체제가 단일 정부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단일 정부인 국가를 분할하여 연방체제로 변경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산 세력이 집요하게 체제 전복을 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부를 분할하는 것은 전복 공작에 동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북 연방제, 김일성이가 이미 남북 고려 연방제를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하자고 했는데 김정일도 가면서 고려를 많이 싹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남북 연방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도 추진하고 있지만 남쪽의 문재인 정부가 남북 연방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성을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책을 읽어볼까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로부터 매우 독립적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이었다. 그런 영향인지 헌법 개정 분위기가 조성되던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당시 광주공화국 등 연방제를 상징하는 용어들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 민주당 개헌안 제123조 1항에는 다음표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다음표 닫고는 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는 바로 문재인 정권이 지방분권을 어떻게 하려는지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노선을 취하겠다는 의지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즉 독립된 입법권을 가지겠다는 것인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다른 독자적 조세, 경찰, 자치경찰, 사법권 등을 갖고 독립적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여기 끔찍한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체계 아래서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등 법질서에 따라 하위법은 상위법에 근거나 범위 내에서 제정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치주의를 허물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게 위헌 아닙니까? 저는 이게 위헌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분명히 깊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좌파 성향의 세력이 지방 풀뿌리 조직을 완전 장악한다면 영구히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파 세력이 설사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중앙 권력을 다시 장악한다 하더라도 체제 교체를 번복할 수 없도록 굳혀놓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지방의 대못을 빨간 대못을 받고 그 빨간 대못을 빼지 못하겠다. 정권 바뀌어도 우파 정권이 들어서 빼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읽어서 끔찍한 이야기, 소름 끼칩니다. 자, 사절을 좀 더 볼까요? 사절. 제목은 문재인 정권의 지방분권 준비 과정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방분권 준비 과정. 문재인 정권 지방분권제 차근차근 사전 준비. 읍, 면, 동별 주민 참여제도 시범 실시. 읍, 면, 동장 직선제 시범 실시. 논산시 전국 최초로 산하 전체 읍, 면, 동장 15개 직선제 실시 및 493곳 마을자치회 구성. 그것이 2019년 12월 달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진행됐구만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통장 직선제 실시. 또 마을민주주의 표방, 마을자치제 설치 운영을 하고 있다.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조례를 통해 지방분권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실시했다. 당시는 여당이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원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서 명령, 시행령이나 조례를 통해 이를 준비한 것이다. 이건 이제 4.15 총선 이전의 이야기죠. 더욱이 2019년 중반부터 순천, 수원 등 한두 군데서 동장 직선제를 시범 실시하더니 드디어 2019년 12월 논산시가 관내 15개 읍, 면, 동에서 읍장, 동장 직선제를 전면 실시했다. 이런 동장 직선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에 불과했던 읍, 면, 동을 주민 참여 명분으로 지방자치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였다. 이 조치에 대해 지방분권의 첫걸음,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말이 참 용어 좋죠. 문재인 정권 총선 후 지방분권 입법 드라이브. 총선에 이겼습니다. 앞서도 4.15 총선이죠. 작년 4.15 총선 이야기입니다. 지방분권 대비 사전 준비, 지방활동과 양성을 하고 주민자치회 시작 안내 공고. 자, 2020년 1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때 주민자치회 조항들을 전부 삭제, 친문세력의 반발을 초래해서 다시 2021년 다시 이제 개정안을 또 냈죠. 이건 볼까요? 마을활동가들의 양성도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 들어 전국 읍, 면, 동 단위에서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과정이 실시되었고 2020년 12월 주민자치회 시작 안내 현수막이 곳곳에서 붙은 데서도 알 수 있다. 각 읍, 면, 동들이 아직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2014년부터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로 개편을 추진하여 2020년 기준 118개 시군구 626개 읍, 면, 동에서는 조례를 통해 주민자치회로 개편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통과 시 주민자치회 조항은 전부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해 좌파 성향의 세력들이 반발이 매우 심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통과 불과 2달여 만에 주민자치회 설치만을 위한 법이 다시 제안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말썽꾸러기 된 지방자치회죠. 이렇듯 이번 제안된 주민자치 기본법은 결코 갑자기 추진되는 게 아니다.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확실한 권한과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자, 마지막 장 제5절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 변혁 가능성. 이것이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제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인유 원내대표 사회주의 체제로 교체 의미 발언.
2020년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발언을 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씨가 청문회 나왔는데 국힘당에서 전향을 확실히 했느냐, 당시 주사파로서 확실히 주사파에서 전향했느냐 안 했느냐 해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청문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이 있었죠. 촛불혁명은 정권교체가 아닌 체제교체 명령을 강조한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정권교체가 아닌 체제교체 명령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이 쿠데타가 촛불혁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고 자칭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극 용무들은 촛불 쿠데타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촛불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교체의 명령을 강조한 것이다. 한다면 이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자,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적 패권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 이거 무시무시한 발언입니다. 사회적 패권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도록. 이거 전향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토지 소유의 제한. 토지 공개념이죠. 도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중동 언론, 종교, 특히 개신교, 검찰, 재벌 등 개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총선 이후 법률 개정 작업을 쓰라미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대량의 법률들을 개정하는 목적과 그 기본 방향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법안을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패스트 트랙이라는 핑계를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목적과 기본 방향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봅시다. 4.15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적 패권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 고 하면서 토지 소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중동 언론, 종교, 검찰, 재벌, 손보기 등 그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도 일일이 이루겠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언론에서조차도 다운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이 끝나면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 다운표 닫고 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뉴스앤조이 2020년 2월 12일자 기사에 따르면 친좌파 성향으로 평가되어 온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원로 목사죠. 조차도 2020년 2월 12일 기도회 모임 설교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 이후 포부를 말하면서 제시한 것들은 모두 사회주의 정책이었다며 이번 4.15 총선거는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인 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실제로 2020년 4.15 총선 후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적한 사항들은 하나씩 법률 제정으로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주민자치 기본법도 이러한 노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책 읽으면 읽을수록 끔찍한 내용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 변형에서 다단계 공사나 공산주의 길목에서 헉 막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